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, 이 중위소득이 50%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. 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 어떤 취지입니까? 네, 이 보건복지부가 이 건강보험공단과 또 의료계, 또 환자단체, 소비자단체, 또 사회복지 전문가나 또 공익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이 의료비가 지출되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.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서 이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또 국민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을 받아서 지금도 의료비를 경감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입원비의 20%를 부담하고요. 나머지 80%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. 네. 또 이제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30%에서 60%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이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또 간병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전적으로 이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그보다 더 높아지는 게 또 현실입니다. 네.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비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도 많은데요. 이 저소득층은 이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실비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조치는 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좀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인 것도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말씀하신 상황과 취지를 고려해서 정부가 이 감염병 재난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건데요. 주요 대책은 이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하는 한편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차상위 계층이 입원을 하면 그 지원하는 이 신청 기한을 완화하고 또 희소하거나 또 긴급한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먼저 이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? 네,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와 또 재활 과정에서 이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비춰 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사업인데 이 한도액을 살펴보니까 연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 과도한 의료비 기준은 연소득의 15%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.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, 또 중위소득이 50% 이하인 가구와 또 중위소득이 100% 이하인 가구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래 이 지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은 왜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까? 네, 이 말씀처럼 기초생활보장 이 생계급여 수급자나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큰 폭으로 지원받고는 있습니다.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 같은 경우 이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입원료는 아예 없고요. 그 외래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1,500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%를 부담하고 외래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한 15% 수준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 부담은 낮지만 이 병원에 가면 이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비급여 항목들 때문에
때때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고 이 비급여 진료를 피하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뭔가 다른 대책이 나오긴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얼마 정도나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? 현재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이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또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는 200만 원이 넘어갈 때부터 정부가 이 초과 금액의 50% 그러니까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이 차상위 계층은 초과 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고요.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이제 낮추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인 경우 올해까지는 100만 원 초과액의 이 50%인 5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 80만 원으로 낮아지니까 120만 원의 50%인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를 잘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중위소득은 가구 원수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올해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? 네, 이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이제 공표를 하는데요. 이 올해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75만 7,194원이고요. 2인 가구는 299만 1,980원, 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, 4인 가구는 474만 9,174원, 또 5인 가구는 562만 7,771원일 때 대한민국 소득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소득을 가장 이제 중앙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여기서 50%니까 1인 가구는 이제 87만 8,597원, 2인 가구는 149만 5,990원, 3인 가구는 193만 5,289원, 4인 가구는 237만 4,587원, 5인 가구는 281만 3,886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. 이 정부가 또 해마다 공표를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이 중위소득이 또 소폭 인상이 될 것 같네요. 자,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도 그만큼 또 인상이 될 거고 매번 접하지만 이 중위소득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그리고 이번 조치 중에는 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. 이게 있던데 이건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입원 중일 때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.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도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정부나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이 전산 연계로 이 재산과 소득 뭐 이런 요건들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그만큼 이제 단축이 돼서 가능해진 건데 현장에서는 이게 입원일이 7일 미만일 때가 있고요. 또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서 입원하는 입원을 해서 어떤 의료비 지불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게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원을 좀 재빠르게 신속하게 해주겠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. 자, 그리고 이번에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가 된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데요. 그동안 희귀 질환이나 이 난치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혈관용 이제 스텐드라든가 카테터 삽입기처럼 희소하거나 또는 긴급한 의료기기 구입비가 이번 조치로 지원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. 이제 그만큼 부담이 또 완화되겠죠. 사실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이 내 몸에 뭐가 쓰이고 또 그 돈이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도 모르고 일단 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. 네. 네, 그런 부담을 조금 더 이제 낮춰주겠다라는 뜻인데,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정부 관계자들이
나름 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들은 이제 칭찬해 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 겨울철이 다가오면 해마다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도 의료비 지원이 포함이 돼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위기에 처한 가구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는 별도로 긴급 의료비 지원을 또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. 이 코로나19 등으로 이 경제적 이제 힘든 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이 의료비 지원 항목이 현재 이제 제 몫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,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의 조건은 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, 그러니까 중간소득의 75% 이하일 때 가능한데,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, 월 소득이 356만 1,881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다만 금융재산, 그러니까 이 통장 잔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. 또 금융재산을 포함해서 전체 재산이 울산처럼 대도시인 경우는 6억 원 이하일 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긴급 복지 지원은 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, 자, 그런데 말 그대로 긴급 복지인데요. 이 소득 기준이나 또 재산 기준을 따지고 조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구청이나 군청에 신청하면 이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좀 따져보고 그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장 기준보다 소득과 재산이 다소 많아도 일단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찌 보면 이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매우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겠죠. 그럼에도 그 지원하고 이 사후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이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이후에 이제 심의하게 되는 거죠. 네. 자, 우리 방송에서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직접 찾아보시고 또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